자, 우리 교재로 보면은 6회입니다. 6회. 교재 페이지로 말하면은 63페이지. 63페이지 문제죠. 예. 교재를 못 가져오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주어진 보기 중에서 작은 정보의 단위가 있는데 작은 거, 큰 거를 따져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온 거. 바이트는 뭐예요? 8비트를 말하는 거죠. 8비트. 근데 니블은 뭐예요? 4비트죠. 4비트. 비트를 4개를 모아놓은 게 니블이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바이트를 묶어놓은 게 워드죠. 그리고 워드들을 묶어놓은 게 레코드가 되니까 여기서는 니블이 제일 작은 거고 레코드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 실험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죠. 뭐 가상으로 연습해 보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이라든지 선박 조종을 실제로 우리가 막 못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가상 실험을 하는 거죠. 자,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를 존재하는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FAT, NTFS라는 말이 있어요. 자, 메모장에서 한번 써볼게요. FAT라는 말은요, FAT는 파일이 위치하는 표예요. 그 다음에 NTFS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다라는 뜻이에요. NT가 사용하는, NT는 뭐냐면 NT는 여기서 말하는 NT는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보여드렸죠. 이렇게요. 여기 폴더도 보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하는 거죠. 파일에 있는 위치가 있고 마치 출석부처럼 보는 거잖아요. 출석부 명단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격증에 있는 이 파일을 꺼내 보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이 있는 위치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록만 갖고 있는 거지. 목록. 그 목록이 있으면 실제로 있는 거고 목록이 없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해 주는 게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엔 16비트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32비트 방식으로 썼었죠. 언제? 윈도우 98까지. 근데 이제 윈도우 XP로 들어오면서부터 NT가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NTFS라는 걸 쓰게 되면요, 기존의 FAT 방식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 내용입니다. NTFS를 사용하면은 공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안정성이 향상이 되고요. 성능이 좋아져요. 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리소스는 뭐예요?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날씬한 사람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뚱뚱한 사람은 자리를 많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낭비되는 거죠. 안 좋은 거죠. 말뜻이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래야 좋은 건데 최대화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스플은 뭐 하는 거죠? 여기 윈도우 XP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 책에는 윈도우 뭐라고 되어 있어? 7이라고 나와 있겠죠? 이건 이제 문제가 XP에서 7로 바뀐 거니까 이거는 뭐 XP 쓰던 7이 쓰던 스플 기능은 똑같은 거니까. 자, 스플이라는 말은 우리가 프린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본체가 있고요. 본체가 있고 여기 프린터가 있는데 여기 프린터가 있고 여기 이제 본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프린터로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프린터가 원체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직접 전달하려면 컴퓨터 CPU가 죽어나요. 얘 인쇄할 때까지 다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동안 컴퓨터 멈춰 있으니까 어디 여기다가 하드디스크에다가 자료를 이렇게 이게 보내자 이거죠. 잠깐만요. 여기다가 직접 하드디스크에다 전달을 하고, 그러면 CPU는 하드에다 전달했으니까 어떨까요? 전달한 시간이 뭐 불과 몇 초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로 전달을 했고
컴퓨터는 자기 일하러, CPU는 자기 일하러 갈 거고, 이때 하드디스크에서 프린터로 천천히 전달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인쇄할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풀 기능이라고 부른다. 스풀 기능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지금 프린터에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쇄하고 있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파일 인쇄하라, 뭐 엑셀 파일 인쇄하라, 파워포인트 파일 인쇄하라 그러는데 현재는 한글 2007 문서를 인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파일은 대기 중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대기 중인 문서는 용지 방향을 가로로 인쇄하라, 세로로 인쇄하라 이거는 못 바꿔요. 그 인쇄할 때 쓰는 겁니다. 내가 5장을 찍어라 그랬는데 갑자기 6장을 찍고 싶어요.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한 장을 더 찍어야 돼요. 명령을. 예, 그런 거는 변경할 수 없다. 자, 윈도우 7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거예요. 뭐 7에서 만들든 8에서 만들든 6, 뭐 어디서 만들든 바탕화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바탕화면 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쉬프트를 누르고 끌고 오면 뭐가 돼요? 이동이에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오면 뭐가 돼요? 복사죠. 우리 컴퓨터에서. 근데 쉬프트만 누르면 안 되고 우리 해설해 보면 나와 있네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래요. 그러면 바로 가기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뭔 얘기냐? 이런 거예요. 여기 갔는데 요걸 내가 여기다 만들고 싶어. 그림판을. 그럼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끌고 왔더니 됐잖아요. 그냥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얘를 끌고 오면 바탕화면 연결 만들기라는 게 있기는 돼요. 이것도 되긴 됩니다. 그냥 끌고 와도 돼요. 7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XP에서는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말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목록 여기에서 여기서 내가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메모장을 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끌고 오면 이동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되지.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뭐예요? 바로 가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 페이지 넘기시면 되겠네요.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에서 소리에서 설정할 수 없는 작업으로 옳은 것을 내는데 문제가 좀 바뀌었죠? 왜냐면 XP에서는 사운드에 가서 사운드 및 제어판에 가서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라고 부르는 거고 윈도우 7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소리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 다른 건데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지금 어라? 답이 표시가 안 돼 있네. 왜 답을 표시 안 해놨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문서에 소리를 연결하거나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근데 제어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글 2007에 가서 노래를 하나 넣고 싶어요. 여기다 노래를. 그럼 삽입에 가서 입력에 가서요. 개체 가서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 그럼 소리를 직접 녹음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크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 이 떠드는 소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개체 가서 파일 끼워 넣기를 해볼까? 이건 아래 한글 파일이고 엑셀 파일을 가져오려면 뭐야 여기 있는 음악 이 동요 모음을 곰새마리를 여기다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가져오면 곰새마리가 들어와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곰새마리를 재생도 합니다. 잠깐만 나오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mp3 파일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이대로 문서를 작성해서 친구한테 보내면 이 곰새마리라는 노래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어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하면 돼요. 그렇죠? 예. 자, 7번. 탐색 기능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 뭐가 됩니까? 6번은 2번이 아니야.
이거. 2번이죠? 예. 자, 7번에 탐색 기능에서 안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컴퓨터 끄는 거 돼요? 탐색기가 이거죠. 이거 지금 보는 거 이거. 여기서 컴퓨터 끄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컴퓨터 끄는 건 없죠? 예, 이건 없는 것 같아요. (8번) 이건 뭡니까? MPG 규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차세대에서 텔레비전 방송이나 케이블망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MP2죠. MP2. 자, 그 다음 윈도우 7에서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게 뭐예요?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휴지통이 안 가고 바로 삭제된다 그랬죠? 어디야? 화면이 왜 이렇게 올라가? 쉬프트하고 딜리트 누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0번 스트리밍이 뭐예요? 스트리밍 전송. 스트리밍 전송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동영상을 제 공부방을 클릭하면 동영상 강좌가 바로 다운로드가 되면서 재생이 되죠. 이걸 스트리밍 기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세요. 얘는 동영상이고 얘도 동영상이고 얘도 동영상인데 얘는 뭐예요? 그림이죠? 그럼 JPG는 동영상이 아니니까 틀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리밍하고 상관없어요. JPG는 그림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아니라 틀린 거지. 예. RISC라는 게 있고요. CISC라는 방식이 있어요. RISC가 있고요. CISC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성능이에요. 고성능. 이거는 이제 보급형이고. 개인용 컴퓨터 PC는 다 그 CISC 방식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RISC 방식의 CPU가 서버용은 RISC 방식의 CPU를 쓰거든요. 이제 그 CPU를 가지고 이 컴퓨터도 조립하면 RISC 방식을 쓰는 PC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시험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요. RISC는 PC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해요. 지금은 사용을 해요. 비싸서 그렇지 사용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4번이에요, 답이? 그러면 RISC는 뭐냐면 CISC는 여기 C가 컴플렉스거든요. 복잡하다라는 뜻이고요. 리두스는 뭐예요? 듬성듬성 그런 뜻인데 그럼 옳지 않은 것을 보려면은 프로그램이 간단하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전력 소모가 적다. 명령어 종류가 적다. 이거는 듬성듬성이니까 적은 거고요. CISC는 컴플렉스 복잡한 거니까 명령어 종류가 많다는 건데 프로그래밍 방법이 복잡해요. 내가 복잡한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기계 안에. 예, 그러니까는 11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객체지향 언어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자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코볼이라는 거는 것은 아주 오래된 옛날 언어예요. 80년대 70년대 이때 사용했던 거예요. 이제는 코볼이라는 거는 뭐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답은 뭐다? 예, 코볼이 되겠고요. 자,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응?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죠? 누산기야, 누산기. 영어로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예요. 누산기.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 하는 거예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느 번지수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죠? 윈도우 7에 있는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서 뭐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는 뭐예요? 음악, 재생, 뭐 동영상, 뭐 멀티미디어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 하이퍼터미널이라는 말이 나왔죠? 하이퍼터미널은 통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영상, 멀티미디어하고 상관이 없죠. 통신이니까. 그러니까 답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걸 뭐라 그래요? IRC라 그래요. IRC. 15번에 네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요. 그래서 얘를 똑같은 걸 여기저기다 만들면 좋겠죠? 이걸 뭐라 그래? 미러 사이트. 미러 사이트라고 하죠. 자, 과도한 노출이나 폭력적인 사이트에는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뭘까요? 노출이나 폭력적인 거는 내용을 받고 보는 거죠. 내용을 봤더니 야해. 내용을 봤더니 욕을 해. 예, 폭력적이야. 이런 게 내용을 보는 거죠. 내용. 하드디스크는요. 하드디스크는 관계가 없는 항목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보조기억 장치 중에 하나인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라든지 이런 걸 구매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장 하드는 뭐 500기가, 뭐 1000기가 하는 용량이 있죠. 용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얼마나 빨리 복사가 되는지 전속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는 뭐죠? 주기억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할 때 버퍼 메모리가 있어야만이 빨리빨리 저장이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이지. 가격이 좀 싸야 좋은 거죠. 그럼 재생률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모니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니터. 그러니까 18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보통신을 위해서 디지털 방식의 통신선로에서 전송 신호를 증폭하는 거래. 중계장치래. 중계장치. 그럼 뭐가 될까요? 리피터. 예. 자,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악의적 목적으로 만든 건 뭐냐면 안 좋은 거죠. 근데 파이어월은 방화벽이죠. 방화벽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틀린 것 같은데? 맞죠? 예. 웜이나 트로이 목마나 드로퍼 같은 경우는 다 악성 코드예요. 앉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시험 문제 중에 빨간 펜을 가져가셔서 종이 시험 같으면 앉는 거 이렇게 딱 밑줄을 쳐놓고 보셔야 돼요. 예. 제가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봐요. 그래서 악성 코드 그럼 웜 하고 이걸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잘 봤어 하고 나왔는데 다음날 결과 나온 거 보면 떨어졌대. 올라? 보면 엉뚱한 거 찍은 거지. 앉는 것은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성격이 지금 많이 좀 바뀌었어요. 예. 자, 여러 창에서 동시에 표시하려고 그래요. 뭔 얘기인가 볼까요? 나누기 한 거죠. 창 나누기 한 거잖아요. 예.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의 셀에 두 줄을 썼죠. 그럼 컴퓨터 쓰고 나서 뭐 눌러야 돼요? Alt Enter죠. Alt Enter 눌러야 줄이 바뀌고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름차순이래요. 오름차순. 그럼 숫자가 제일 앞에 오는 거죠? 숫자.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네. 그렇죠? 근데 특수기호가 앞에 왔네요. 그 다음에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소문자가 앞에 오고 대문자가 뒤에 와야죠. 2번이 답이죠? 2번이 답이죠. 자, SQRT 제곱근 루트제 루트 49니까 얼마예요? 7이지. 7. 4가 5보다 크대. 4가 5보다 커요? 아니죠. 거짓이죠. 거짓의 낫 반대죠. 그럼 참이잖아. 그러니까 false니까 2번이 틀렸죠? 예, 이게 false가 아니라 true가 나와야죠. 예. 자, 25번 시나리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25번 우리 책에 시나리오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답이 뭘까요? 볼까요? 답이 지금 이 책에는 두 개라고 나와 있죠.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아니죠. 별도로 저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사용시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한 페이지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 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결과 셀이 필요 있죠. 시나리오가 이렇게 바뀌면 결과가 어떻게 바뀔 거냐를 보는 거잖아요. 결과 셀이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도 틀렸네.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답이래네요. 그러면 1번하고 4번을 다 써야 되느냐? 아니지.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만 쓰면 정답이지. 그냥 2번, 3번 찍으면 어떻게 틀린 거고, 그 사람은. 자, 누구게 어떻게 썼을까요? 2까지 합이 2고, 2, 1까지 합이 얼마? 2, 1까지 합이 3이고, 2, 1, 4, 3까지 합이 6이고, 그러면 B의 두 번째 셀서부터 B의 다섯 번째 셀까지. 항상 B 두 번째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 되지. 그러니까 식은 자, 보세요. 제가 수식을 적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C의 두 번째 셀에는 이렇게 써요. 는 sum B2부터 B3까지 들어가죠. B3까지. 맞아요? C의 두 번째. 그러면 C의 세 번째 셀은 뭐라고 쓰는가 볼게요. 그렇죠. C의 세 번째 셀은요. B2부터 이거 B2부터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합이 10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합이 6이잖아요. 네. 그냥 항상 B2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 여기서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B2부터 자기 자신까지 간다는 뜻이죠. B2부터. 답은 네 번째. 아, C2에 들어갈 거죠? C2는 여기 되는지 뭐. 여기 C5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C5에는 여기에 들어가고, C2에 들어갈 셀이 여기죠, 여기. 자기 자신부터 B2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C2에 자기 자신부터 여기까지 간다니까 헷갈리시는 건데, 이걸 보시면 알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 이거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럼 이 6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들어간 거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B2부터 들어가잖아요. B2부터. 그러니까 B2부터 자기 자신이잖아. 이거는 자기 자신. C2니까 B2고 C3니까 B3고 C4니까 B4고 C5니까 B5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3이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3이고 이게 2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C2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문제. 차트 문제에서 뭐야 이게? 계열 겹치기를 하면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어디야? 간격 너비는 0에서 500%까지 있다. 간격 너비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간격을 넓히면 내가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커지는 게 아니라 좁아져야죠. 그렇죠. 작아져야죠. 예. 28번. 차트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가 표시되고 어쩌고 저쩌고 추가된다. 자, 데이터 요소의 크기를 조절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 차트가 있었는데 여기 값이 지금 얼마였냐면 350 정도 됐잖아요. 요거 얘를 원래 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300인데 350인데 얘를 400으로 딱 고치는 순간 얘가 쫙 400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 버전, 엑셀 2007 예전 버전에는 어떻게 쓰냐면요. 얘를 선택해요.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 끄트머리에 가서 마우스로 쓱 당겨 올려요. 내리거나. 그러면 막대 높이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 표에 있는 셀에 있는 게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고치면 막대가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건데
막대를 끄집어 움직이면 높낮이를 조절하면 값도 바뀌는 기능이 예전에 있었는데 2007으로 들어가면서는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 기능이 없어졌으니 요소의 크기를 조절하면 값이 자동으로 고쳐지는 거는 옛날 얘기라고, 없어진 거라고. 그래서 답이 그거예요. 자, 인쇄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0%에서 400%까지 화면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요. 인쇄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화면은 화면이고 인쇄는 인쇄예요. 그게 구분되어 있어요. 일단 1번이 아니죠. 일단은 1번은 아니고요. 창 나누기 틀 고정은 화면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인쇄하고 상관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면 눈금선을 선택하면 눈금선이 인쇄되는 거지. 눈금선을 해제하면 인쇄가 안 되는 거고 눈금선을 선택하면 인쇄가 되는 거죠. 근데 선택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눈금선이 뭔지는 몰라도 무슨 항목을 선택하면 그게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걔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말이 틀린 거지 뭐. 자, 필터는 필터를 사용할 때는 뭐예요? 정렬이 필요 없죠? 300명이고 500명이 쭉 있었는데 필터를 누르면 부서별로 내가 원하는 부서만 선택하고 원하는 부서만 쫙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자동 필터 같은 거 하는 거는. 반드시 정렬하는 건 뭐예요? 부분합이지. 그러니까 네 번째가 틀린 거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시트는 평균 매겨야 되는데 평균을 이용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랭크 함수죠. 는 랭크 누가? B의 두 번째가. 그렇죠. B의 두 번째가. D의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의 두 번째부터 B의 여섯 번째까지. 당연히 여기는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0은 뭐고 1은 뭐예요? 1은 참이고 0은 거짓이고 1은 참인데 여기서 말하는 0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 큰 숫자가 1등이죠. 큰 숫자가 1등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91점이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0을 쓰는 거죠. 0. 생략할 수가 있죠. 1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점수 나쁜 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랭크는 0일 때 생략하는 겁니다. VLOOKUP이나 HLOOKUP에서는 1일 때 생략해요. 랭크는 0일 때 생략하는 거고요. 큰 숫자가 1등일 때. VLOOKUP이나 HLOOKUP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 찾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1일 때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때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느 항목을 가지고 찾을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됐잖아요. 그때는 꼭 뭐를 써야 돼요? 0을 써야 되고요. 31번의 답은 1번,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열너비는 뭐예요? 열너비는 뭐 여기는 얘를 조정하는 거지. 여기를 이렇게 조정하면 널의 너비가 넓어지고 좁아지지 않습니까? 예,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해당 넓이를 크게 하면 글자가 크게 되는 건 아니죠. 자동 맞춤을 하게 되면은 좁히면 너비가 좁아지면 글자가 조정이 돼요. 작아져요. 근데 너비를 넓게 한다고 해서 글자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예. 좁게 하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좁아지면 여기 자동 맞춤을 해주면은. 33번. 자, 부분합이나 우리가 그 통합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함수 아닌 거 이런 거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뭐 중간값, 뭐 최빈값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33번의 답은 세 번째가 되겠고요. 자, 피벗 테이블 한번 볼게요. 자, 보고서 필터가 담당이에요. 여기 써 있네요. 여기 담당이고요. 왼쪽에는 뭐예요? 분류가 들어갔고요. 분류. 오른쪽에는 없네요. 위쪽에는 없네요. 그렇죠? 수량의 뭐를 합계를 보여주고요. 단가 합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럼 여기에 지금 얘가 몇 번 문제지? 34번 문제인가요?
레이아웃이 다음과 같이 설정했을 때 보고서로 맞는 거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에 행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지금요? 여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 필터 담당이라는 게 위에 필터가 있는 거고 이거는 열 레이블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열 레이블이 얘잖아. 2번은 틀린 것 같고 3번도 어떻게 돼 있어요? 사 번 어떻게 된다 보세요. 4번. 지금 시그마가 어디로 들어갔나 보세요. 시그마가 여기에 분류라고 하는 거 밑에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과자류 밑에 과자류 합계가 나와야 되고 유제품이 있으면 유제품에 대한 합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밑에 나와 있잖아. 밑에. 그냥 어디 나와 있어요? 옆에 나와 있잖아. 밑에 나와야 되는 거죠. 밑에. 34번의 답은 네 번째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류 밑에 합계 유제품 밑에 합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100만원 단위로 표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동글뱅이 6개를 줄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뒤에 컴마 2개가 찍히면 되죠. 컴마 2개. 네. 컴마 하나 찍으면 뭐예요? 1000분의 1로 줄이는 거고요. 컴마가 3개 들어가면 10억분의 1로 줄이는 거고. 자, 평균이 70점이네요. 평균이 70점이에요. 80점이 됐으면 좋겠대요. 80점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찾는 값이 뭐예요? 80이 되는 거예요? 수식이 뭐가 있어요? 여기 수식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는 에버리지라고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D2죠, D2. 그게 수식이죠.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요? 80으로 됐으면 좋겠대죠. 그렇죠? 뭐를 바꾸면? 영어 점수 B2. 영어만 바꾸면? 네, 영어를 바꿔서 영어가 몇 점으로 올라가면 평균이 80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 점수를 몇 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1번이 맞는 말이네, 뭐.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보기를 잠깐 보면은요, 옆에 있는 보기를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수식은 영어 점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가 수식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틀렸고요. 이거는 맞고, 얘는 똑같죠? 수식하고 바꿀 값이 똑같죠? 이게 틀렸고요. 얘는 뭐예요? 뭐 이상하게 되어 있네. 말이 엉뚱한 소리가 되어 있는 거죠. 매크로 이름 중에 아까 나왔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자, 이거는 숫자로 시작했으니까 안 되고 이것도 숫자로 시작하니까 안 되죠. 얘는 중간에 빼기가 들어갔죠. 빼기는 못 써요. 밑줄은 쓸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8번 1사분기 합계를 계산하고 싶다. 1사분기 여기 합계를 구하는 거죠. 영업일부에 대한. 그러면 썸이프죠. 썸이프 다 똑같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앞에 부분은 뭐예요? 범위예요. 범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영업일부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범위죠. B2부터 B7까지고 그때 뭐를 찾는 거예요? 영업일부를 찾는 거죠. 이 중에 영업일부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계는 어디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합계를 구하는 거죠. 1사분기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건부 합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썸이프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는 썸이프 괄호 열고 범위 컴마 조건 그 다음에 컴마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는 썸이프를 쓰고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합계 구할 범위가 들어가는데 이때 범위는 어디냐면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라고. 조건이 뭐예요? 영업일부잖아요. 그럼 영업일부라고 들어가 있는 글자가 부서명이지 않습니까? 부서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합계 구할 범위 그러면 범위를 지금 여기를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영업일부에 해당하는 1사분기 합계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은 영업 일부잖아요. 그럼 범위는 어디야? 영업 일부가 들어있는 글자가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는 썸이프 가로 열고 B2부터 B7까지 들어있고, 어이 깜짝 놀라라.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10번째가 되는 거고, 합계고할 범위는 C의 2번째부터 C의 7번째가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문제가 1사분기 현황 중에서 500 이상인 경우에 합계를 구하래요. 500 여기 이 동네에서 500 이상인 경우가 지금 하나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만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는 썸이프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조건이 어디고 합계 범위가 어디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예요? 크거나 같다 500이죠. 조건은 크거나 같다 5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들어간 동네가 어디예요? 그때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때는 여기가 C의 2번째부터 C의 7번째가 되는 거죠. 그때는 달라지죠 범위가. 그럼 합계 구할 범위는 어때요? 똑같지. 얘나 똑같죠? 어차피 여기서 합계를 또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건도 여기, 범위도 여기 있고 합계 구할 범위도 여기 똑같은 거죠. 그때는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범위랑 뒤에 있는 합계 구할 범위가 똑같으면 하나는 생략하자 이거야. 생략하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때는. 근데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가 없죠. 서로 다 다르니까. 39번. 차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차트는 세 번째. 데이터를 추가하면 차트에서 자동으로 추가되겠죠. 그럽니까? 데이터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만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블럭 잡아서 차트를 만들었는데 옆에다 과학 점수를 하나 추가했어요. 걔는 추가가 안 되죠. 차트에. 그러니까는 세 번째가 틀린 거죠. 데이터를 변경하면 차트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건 맞는 거지만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차트는 그냥 옛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예. 40번. 조건부 서식이에요. 이게 뭔 얘기야? 35,000원, 25,500원, 69,300원인데 예, 밑에서부터 35,000원, 25,500원, 69,300원이 됐어요. 지금 요거 갖고 보는 거죠, 여기. 조건부 서식에 사용하는 수식은 는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규칙에 맞는 셀 범위는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에 해당하는 서식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5만 이상이 되면 빨갛게 보여라 그러면 5만 이상인 것만 빨갛게 보이고 아니면 안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어디야? 응? 아 여기가 다 여기 있구나. 조건부 서식 적용되는 셀 값이 바뀌어 규칙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변경되죠. 아까 여기 65,000 얼마짜리가 5만 이상이 빨갛게 보여라 그랬는데 6만이 아니라 3만원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5만이 아니니까 빨간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한번 바꿔놓으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틀린 말이지. 세 번째가. 고유 또는 중복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고유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만 있는 데이터. 중복은 뭐예요? 똑같은 게 여러 개 보이는 것만 뭐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 답은 세 번째가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7회 문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이 책에 보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책에 있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보세요. 보시고 제가 아까 여기다가 답을 표시해서 이렇게 드린다 그랬는데 답이 표시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요건 제가 다시 답을 표시해 갖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으면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